혈세만 줄줄 새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31만 명 감소했고 구직을 단념한 취업 포기자도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1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노 씨는 코로나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원래는 딴 데를 가려고 나왔다가 이게 터지면서 더 없어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나이도 조금 이제 마지노선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있어서 올해 안에는 좀 끝내고 싶은데 코로나가 안 끝나서.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 업무를 하던 김 씨는 지난해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못해 실업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이후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대부분 다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으로 2030 청년들의 일자리는 31만 명 감소했습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 취포자도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심화됐지만 사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정부는 정권 초기 재정으로 청년 공공 일자리를 공급해 20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는 단기 알바라는 오명을 낳았고 정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청년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스스로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들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사람 뽑으면 절대로 해고 못해.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뽑질 않아 버려요. 제대로 된 기업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이거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 2025년까지 병역수자 써서 190만 명. 그렇게 계획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대재해법,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나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개입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지난 4년을 돌이켜 나서 보면 사실 그전 4년하고 올라간 폭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부작용은 훨씬 커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렸더라면은 부작용이 그래도 이렇게 크게 안 나타났을 텐데 그 현실을 잘 반영 못한 정책들 속도 조절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민간 쪽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은 IT, 디지털 등 미래 유망 산업들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청년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정 부담은 크고 효과는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보다는 현금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이 고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채용을 하면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겠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렇게 단기 채용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운영도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청년 취업난.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경험 지원이라는 이름의 고용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청년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채용 인원 1명당 월 88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352억 원을 써 5만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뤄진 채용은 2만 3천 명,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목표 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실패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 공고를 보고 자기가 이 공고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무작위 지원자가 너무 많았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도 저희가 원하는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단기간에 수천억 원을 풀어 일자리를 급조하다 보니 지원금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또 다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민간 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5,611억 원, 지원 대상은 IT 분야로 제한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사업계획서만 요령껏 작성하면 정부 지원금을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디지털 분야가 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많나요? 네, 많아요. 그냥 어떤 기업도 다 가능해요. 사실 말 그대로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미용실 이런 것들이 좀 아닌 이상 한마디로 논수령 그 서술형 마냥 그냥 백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어떻게 채용을 할 건지. 채용 공고에는 IT 직무인 웹 개발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마케팅이나 사업 보조를 하게 돼 고충을 겪는다는 청년들의 글이 포털에 속속 올라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쇄도하는 신청 업무를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 사후 검증은 사실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본부에 접수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율 제가 시스템에 조회해봤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산 7천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청년 일자리 7만 6천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전체 실업률이 4% 정도인데 청년층은 9%, 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네. 코로나발 고용 절벽이 유독 이 청년층한테 피해를 더 크게 준 것 같은데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예. 하향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향 취업한 데가 주로 대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호텔부터 그다음에 뭐 관광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예.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래 가지고 직격탄을 맞으니까 청년들이 다른 계층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 경우는 사실 일자리 다른 그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데 그렇죠. 못 갔던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청년들 경우는 뭐 이중 고용을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향 취업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학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저학력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고학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경우는 사실 그 학력 정도면 더 좀 질 높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는 그쪽에 그냥 집중타를 때렸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일자리 피해도 굉장히 양극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계층들이에요. 왜 예. 고학력이고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냥 날개가 툭 쳐져 버려져 있는 정말 참 슬픈 그런 현실이죠. 그렇군요. 네. 이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는요. 예. 다른 계층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층의 어떤 일자리 문제랑 청년층은 서로 다르게 돼야 되거든요. 예.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만큼 청년과 고령층의 학력 격차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예. 고령층은 뭐 사실은 옛날보다 학력이 좀 낮고 그게 높잖아요. 근데 고령층의 어떤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한 거예요. 마치 뭐 공공 일자리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뭐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당을 줘 가지고 하는 이런 일자리인데 예. 사실은 좀 청년들 경우는 자기가 배운 거, 또 기량도 발휘하고 또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청년들은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 고용 내지 청년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처방을 한 거고, 그 처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층과 같은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뭐 복지성 그런 일자리 사업을 예. 하다 보니까 청년 사실 일자리 정책은 뭐 없었다 하는 게 사실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수당 얼마 준다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 수준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정부의 그렇습니다. 정책, 일자리 정책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수준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마치 고령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차이가 과연 뭐냐. 차라리 청년들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NS부터 굉장히 정보에 대한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싹 없고 뭐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요건 잡으면 이런 쪽 가면 얼마를 줄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매칭이라 그러는데요. 잠 매칭이라 그러는데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청년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입으로만 다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에서 가지고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일하러 들어갔는데 노동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기득권의 어떤 장벽 때문에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가봐야 비정규직입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장벽의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청년들 경우는 다 고학력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교육 정책은 보게 되면 맨 입시제도만 하고 있어요. 학생들 선발하는 것만 하지 학생들을 가리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키우느냐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교육 좀 뜯어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 정책도 감안해 보게 되면 점점 어떻게 가냐 그런다라면 그래 그냥 이 좀 어려운 기업들 일자리 유지해라. 그거 돈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려운 기업에 일자리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장에 청년들 가라면 가겠습니까? 간들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산업 정책도 뜯어 고쳐가지고 뭐 어떻게 요즘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산업들 많잖아요. 그쪽에서 막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사실 이제 그쪽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규제 푸는 겁니다. 규제 풀어주면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더 쫙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본다라면 노동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이 같이 녹아나야지 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그냥 단순하게 뭐 노동정책에 일부러 수당 얼마 주고 뭐 이름 하나 다 표로 내걸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예 안 하겠다는 거랑 같다. 면피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